유형 몇 번 할 차례니? 4번. 자, 유형 4번 가볼게. 자, 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항 분포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시행 횟수가 얼마며 그 다음에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지를 찾아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일단 구하고 뭔가 시작을 하자라고 이렇게 된 거네. 자, 그러면 4번에서 일단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뭡니까? 6의 세제곱 216이 되겠네. 자, 그런데 일단 B 이렇게 구해봐야 되겠죠? 8번 시행을 반복한대. 그러면 8번 시행을 반복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3개 주사위 중에서 짝수는 2개, 홀수는 하나 나온대. 그러면 짝수, 여기에 일어날 확률을 구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3개 중에 2개는 짝수, 2개, 그 다음에 홀수는 1개. 자, 짝수가 나올 확률은 몇입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하고 2분의 1의 1제곱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그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죠? 그렇지, 8분의 3.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평균 EX라는 것은 N과 P를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은 3, 평균적으로 3번 정도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별건 아닌 것 같고, 뭐지? 왜 이렇게 쉽지? VX 구하는 것도 한번 가볼까? 16번도 가볼게. 자, 불량인 건전지 7개를 포함해서 총 20개가 존재한대. 자, 그러면 20개 중에서 정상적인 거 13개, 불량인 거 7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임의로 한 개의 건전지를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그럼 복원 추출, 독립시행이구나. 영향을 주지 않는. 일단 80회를 반복한다라고 했죠. 그럼 얘는 B 80, 이제 일어날 확률만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네, 그지? 자, 그런데 확률 변수 X가 뭐가 확률 변수 X인지를 찾아보면 불량 건전지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래. 그러면 불량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개 중에 7개가 있지? 그래서 여기가 20분의 7을 딱 찍어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분산을 바로 구해보자. VX. VX는 N, P, Q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80 곱하기 20분의 7 곱하기 20분의 13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요거 계산하면 값은 얼마 나옵니까? 오호, 5분의 91 이렇게 나온대.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얘는 분산은 요 뒤에 더해진 숫자는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 원래 있던 분산 VX에서 이거 곱해진 숫자의 뭐를 제곱을 곱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결국 얘를 여기 있는 VX에다가 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5 곱하기 91이네 455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19번 별표 쳐라. 요 비슷한 유형이 뒤에 이 문제가 하나 더 나오거든? 그때도 요거를 조금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일단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 P의 좌표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 12번을 던지네. 그러면 일단은 B 해서 12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그치? 자, 첫 번째 하나 딱 적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앞면이 나오면 이쪽으로 5만큼,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이쪽 음의 방향으로 3만큼 간다라고 했네, 그지?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일단은 뭐 앞면이 나오는 것을 먼저 기준으로 잡아볼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뭐 y라고 이렇게 잡아볼게. 자, 그러면 앞면이 나오면 그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때 위치잖아, 그지? 그러면 그때 그 위치는 앞면이 나오면 5만큼 양의 방향으로 가네. 그래서 5y가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네. 그렇죠? 자, 그러면 총 12번 중에 만약에 뒷면이 나오는 것은 몇 번 나오는 거지, 그러면? 12번에서 앞면 나오는 걸 빼면 되지. 그럼 만약에 12-y번에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3만큼 가니까 여기다가 -3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할 수 있네. 괜찮습니까? 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별표를 친 거야. 요거 때문에. 요거 잡는 거 애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우리는 위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데 그걸로 바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x라는 것은 계산하면 8y-36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그치? 그럼 최종적으로 구하는 걸 보자. 이 x를 구하는 거네. 그러면 이 8y-36을 구하는 거하고 동일하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올까요? 얘는 지금 y에 관련된 겁니다. 앞면에 관련된 거지. 그러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몇 분의 몇입니까? 그렇지. 2분의 1이 여기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식을 변환하면 8 곱하기 2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이라고 변환을 시킬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2y만 구하면 되잖아, 그치? 2y라는 것은 요 놈의 평균이네. 그러면 np. 그럼 얘가 6 돼버리겠죠. 그럼 6, 8, 48에서 36을 빼니까 결국 12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아, 어렵다 이거. 쉽지 않다. 저 괄호한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해줘야 되겠다. 자, 잠시만. 깨끗이 좀 지우고 출발하자. 자, 이제 이항분포는 끝이 났고 MP 하고 루트 MPQ 해서 뭐 쭉 가는 거는 끝이 났고 이제는 정규분포라는 거를 이제 저번에 약간 종 모양 곡선을 그렸잖아, 그지? 그걸 가지고 이제 쭉 연습을 할 거야. 그래서 정규분포 종 모양 나오는 요 파트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데 유형 5, 6, 7 여기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8유형부터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수능에도 너희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습은 하고 가야 되겠죠.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일단 축이 있을 때 정규분포를 이렇게 그린다. 그랬을 때 항상 가운데가 뭐가 될 것이다? 평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요 정규분포 곡선은 n,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요 두 개 앞으로 요 모양의 곡선만 계속 그려나가면서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전체 넓이는 1이 되는 것도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볼까? 20번 한번 가봅시다. 자, 크게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 여기가 m이다. 자, 첫 번째 기억을 해석을 한번 해볼게. 일단 a가 있을 건데 a가 양수일지 음수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양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m에서부터 a만큼 뺐대. 그러면 요 지점이 m-a가 되겠죠? 그 다음에 m에서 a만큼 더했대. 그러면 요 지점이 m 플러스 a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같은 간격을 가지고 간 거야. 요거 이하의 확률 하고 이거 이상의 확률은 같습니까?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좀 작게 한번 나타내 볼게. 이렇게 됐을 때 여러 번 그려야 돼, 이거. 좀 짱나기네. 일단 여기가 m이야. 자, 그러면 어떤 a, b라는 숫자가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a 이상과 b 이하의 합이 1이 나온대. 그 두 개의 확률의 합이 1이 나온대. 그랬을 때 a, b가 똑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달라됩니까? 만약에 A가 여기 있대, B가 여기 있대, 그러면 A 이하의 확률과 B 이상의 확률을 합치면 1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 B가 있대, 여기에 A가 있대. 그러면 우리는 A 이하의 확률과 B 이상의 확률을 더하면 1이 됩니까? 1을 훨씬 넘어가 버리지. 그러면 어디 위치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A도 B도 같이 위치해야지만 A 이하의 확률과 B 이상의 확률이 서로 합치면은 1이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니은 참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겠네. 자, 조금 그림을 그려가면서 할게. 자, 세 번째 또 한번 그릴게. 자, 일단 m 플러스 a 이하의 확률은 a 값이 양수라는 가정이 있어. a 값이 양수.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a만큼 이렇게 왔을 때 요 지점이 m 플러스 a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러면 m 플러스 a 이하의 확률은 요거 요렇게 되겠네. 요게 지금 요거를 해석한 거죠. 자, 그거는 0.5에서 m에서부터 m 플러스 a까지 더한 것과 같다. 0.5가 얘가 0.5가 되는 거지. 그리고 m에서부터 m 플러스 a까지 더한 것과 같다. 만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참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해석됐죠? 계속 종목만 그리자. 자, 그렇지만 하문제 한 번 더 갈게. 자, A반, B반이 존재하는데 A반과 B반의 축이 똑같네? 그러면 뭐가 똑같다는 뜻입니까? 평균이 똑같다는 뜻이네. MA랑 MB가 서로 같다. 그래서 일단 M1, M2라고 했네? 그러면 3, 4, 5번 중에 답이 있겠네, 그치? A반, B반의 편차. 어디가 편차가 더 큰 거니? A가 편차가 더 큰 거니? B가 더 큰 거니? 편차라는 건 뭐랬니?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라고 했지. 그래서 끝에 있는 요 지점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 얘를 편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죠? B 곡선이 더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시그마 2가 더 크겠죠? 그래서 4번이라고 하는 거야. 높낮이로 판단하지 마. 그냥 멀리 떨어진 정도로만 판단하면 됐다. 요거 실수 많이 해서 한번 더 연습을 가본 겁니다. 자, 그 다음 23번을 풀어주면 24번을 해결할 실마리가 보일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정규분포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졌네.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도 종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시고, 그리고 축 얘는 10이다라고 이렇게 딱 그리시고 이렇게 하고 출발을 해볼게. 설명 엄청 열심히 했구나. 와, 내가 뭐 말하면 됐구나. 와, 교육 좀 시켜. 영아, 너 안 추워? 안 추워? 실내에서 괜찮아? 나도 반팔 입고 싶은데 지금. 자, 그럼 가볼게. 일단 몇 차이 나는 거니? 16이 차이가 나는 거네. 그러면 이 범위를 이렇게 이동시켜 왔을 때 확률이 최대가 된다는 것은
요 범위에 둘러싸인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최대일지 이렇게 왔을 때 어디가 최대일지 어떻게 됐을 때가 최대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요 사이 언저리 높이 솟아있는 요 부분이 만들었을 때 이게 최대가 될 수밖에 없겠지. 같은 간격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딱 어떨 때가 최대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16 차이 나는 얘가 이렇게 딱 끊어서 얘가 16 차이 나는 놈인데 요 간격과 요 간격이 같아서 여기가 K고 얘가 K 플러스 16이면 요 면적은 가장 클 수밖에 없지 않겠니? 얘보다 조금 요렇게 가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겠니? 조금씩 더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뭐야? 얘가 8이고 얘가 8이고 그러면 8 가면 얘가 2가 되는 거고 8 더 가면 얘는 18이 되는 거고 요렇게 될 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림상 표현했을 때 이건데 딱 요거를 가지고 최대가 되도록 K와 K 플러스 16의 평균이 중점이라고 할까? 중점이 이 평균일 때 결국 10일 때 그래서 보통 우리는 두 개의 중점이라는 것은 K 플러스 16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했을 때 평균인 10이 나올 때 이렇게 해서 굳이 서술형으로 적자면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지만 서술형이 아니면 그림으로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얘가 조금만 옆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하면 얘가 더 증가되는 건데 이 부분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큰 부분이 더 손실되니까 딱 같은 간격을 가지고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럼 이따가 뭐 24번 한번 풀어보시고 솔직히 6, 7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건데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 자, 유형 6 부분 가보자. 여기 있는 말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자, 주어진 걸 보자. 얘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대. 평균에서부터 어떤 x까지는 오른쪽 표와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되겠네. 평균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자, 그런데 얘가 뭐냐면 여기 있는 시그마가 표준 편차인 4죠. 평균은 45다라고 이렇게 나왔네, 그치?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식을 변해보자. 4 집어넣어봐. 그러면 얘가 2로 바뀌고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8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됐어. 자, 그 다음에 숫자를 좀 더 집어넣어 보자. 그림 그리고 할까? 자, 여기가 45네.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하는 구하는 걸 가볼게. 37에서부터 47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x가 지금 이놈이야. x가 이놈이야. m에서부터 그 n 플러스 2까지, n 플러스 4까지, n 플러스 6까지, n 플러스 8까지의 확률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대. 이 숫자들은 이제부터 계속 나올 거니까 이제 눈에 좀 익을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일단 요거 해볼게. 47까지는 그러면 일부분인 요거를 가보자. 얘는 평균인 m으로부터 몇 더 간 것까지니? 2가 더 간 것까지.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2가 더 간 것까지는 0.1915래. 그래서 여기는 확률이 0.1915 확률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생각해보자. 항상 평균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확률만 이게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얘는 평균으로부터 몇 이쪽으로 간 거니? 마이너스 8강만이겠니? 그치?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보자. 항상 오른쪽으로 가는 확률만 주어질 건데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8간 확률은 평균으로부터 8간 확률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러면 평균에서부터 8간 확률이 얘죠. 그래서 이 부분의 확률이 0.477이다라고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항상 이제부터는 소수점 4자리에 있는 것을 더하고 빼고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1의 자리가 7이니까 서술형이네. 난 객관식인 줄 알고 1의 자리만 풀어봐. 끝자리만 풀려 했는데. 계산하면 뭐 나옵니까? 잘한다, 동현이. 저 이제 계산 진짜 안 한대요? 딱 대답하기 편한 것만 대답하고. 물론 대답하기 편한 것도 어려운 거지만. 맞았니, 재관아? 단 얘기하지 말자. 그냥 각자 채점 하는 게 맞아. 계산은 어차피 너희들 몫이야. 여기 부분은 다 똑같은 거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유형 6이랑 유형 7이 똑같거든? 미지수가 들어가서 하나 더 어려운 거니까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볼게. 평균이 38이고 그 다음에 시급 표준 편차가 8이죠. 일단 그림을 하나 그리자. 항상 이제부터는 무조건 그림만 그리는 거야. 그림을 그리고 출발. 평균까지 항상 그리고 38. 자, 어떤 A라는 놈 이하의 확률이 거의 1에 가까운 0.933이래. 그죠? 그러면 A라는 것은 38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니?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니? 오른쪽이면서 요 언저리 끝에 여기가 A가 있어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0.9332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요거는 확률이 뭡니까? 얘가 0.5잖아, 절반. 그러면 0.5로 빼면 0.4332가 돼버리겠네, 그치? 그럼 우리는 생각해보자. 0.4332를 찾았어.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거네 라고 할 수 있네, 그치? 그러면 평균이 뭐였니? 38이었네? 그러면 38에서부터 얼마만큼 더 가야 되니? 여기다가 1.5 곱하기 8을 하라는 뜻이네? 1.5 곱하기 8하면 얼마 됩니까? 12? 그죠? 그러면 38에서부터 12를 더간 거 요게 나와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38에서 12 더가니까 얘는 50이다 라고 A 값을 찾아낼 수 있겠다. 괜찮죠? 어렵지 않죠? 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하던 작업을 해봅시다. 자, 지금처럼 책에 이제 표가 주어져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 교과서는 책에 이런 표가 하나도 안 주어져 있어. 근데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거 가볼까? 이런 표 하나 가볼게. 일단 0에서부터 Z까지 뭐 0.5, 뭐 1.0, 1.5 이런 거 나오지?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너희 책에서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책 제일 뒤에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중3 때 제곱분표, 그 다음에 수원할 때 확용 로그표, 그걸 이용하는 방법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요 표를 보면은 자, 0.5 그러면 0.5 딱 찾으면 되겠지? 0.5 가면은 0.192로 딱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5 찾으면 되겠지? 1.5 찾으면 0.4332 이렇게 딱 나오고, 요 표를 가지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세로축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근데 만약에 1.75면 여기서 1.7을 찾고 여기서 0.05를 찾아서
얘와 얘와 크로스되는 요 확률을 찾는 겁니다. 괜찮죠? 이거 제곱컴표 이용했으니까 상관없겠죠? 그래서 너희 학교 책에는 다 없어 이게. 그래서 문제라는 거지. 일일이 다 찾더라 애들이 전부 다.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필기를 하나 해둘 것은 자 우리는 여태까지 한 거는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요렇게 됐을 때 n 우리는 평균, 표준 편차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해서 요 축이 m이었다 라고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확률 변수는 여기는 x다. 확률 변수. 자 그런데 어떤 작업을 거치면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 이렇게 되면서 이제 y축으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여기가 0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표를 보면 0에서부터 몇 가지 그 하기 전에 조금 전 유형은 m에서부터 평균에서부터 얼마까지 떨어진 정도를 했는데 이제 0에서부터 얼마까지 떨어진 정도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얘가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 n은 쓰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0, 얘는 1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바뀌고 변수는 z라는 걸로 그래서 표준화 됐을 때 z가 저렇게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 볼 것들이 나오는데 너희 모의고사 했을 때 표준 점수를 받았을 때 대략적으로 몇 점대 정도 나오면 잘 받았다라고 하는 거니? 혹시 모의고사 성적표가 100점 만점에 몇 점 이것만 봤었니? 표준 점수 몇 점 이상 나와야지 잘 본가? 20?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자기 점수, 국영수는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편차 주어질 거야. 곱하기 20 플러스 100 하면 표준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얘가 뭐냐면 표준 점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볼 때 보기에 앞서 우리는 작년과 재작년 3월 모의고사를 보겠죠? 등급을 매기는 거는 세세하게 매기기 위해서 이 다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표준 점수를 내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나는 등급을 할 때 1등급 컷 135 정도 나와야 돼. 왜? 플러스 100을 하는 거잖아. 생각해봐. 내가 60점인데 평균이 40점이야. 표준 편차는 대략적으로 23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60점 받아도 분자가 20이지? 그럼 23으로 나눠도 대략적으로 0점 얼마나 나오겠죠? 그럼 곱하기 20하고 플러스 100 하면 한 110 몇 정도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한 3등급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100이 나왔다는 거는 자기 점수와 평균이 똑같다는 거죠. 그죠? 얘가 0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너희 학교에서도 자기 점수와 평균이 똑같으면 몇 등급 정도니? 5등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양수가 나오기만을 바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 4등급 이상은 받는 거고 음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표준 점수가 100점 아래로 떨어지면 그거는 6, 7등급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거는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 표준화 작업이 요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리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x 값이 78에서부터 85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막 주어졌었잖아, 그치? 얘가 그 변수거든, 변수. 그랬을 때 그 변수에서 마이너스 평균은 주어졌으니까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도 주어졌으니까 표준 편차를 한다는 것이 표준화 작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거치면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찾기 위해서 0에서부터 몇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0에서부터 몇 가지 그거에 대한 확률을 표를 가지고 찾아내려고 이렇게 표준화 작업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변수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그래서 즉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변수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있던 거를 한 작업만 더 한다면 우리는 표가 옆에 나와 있으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마찬가지지? 자, A라는 게 나와 있대. 그러면 변수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라고 해서 X라는 변수가 Z라는 변수로 바뀌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별로 어렵진 않죠? 막상 해보면 너무 쉬울 거야. 해볼게. 표가 나와 있는 거부터 가볼게. 아, 표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네. 그냥 가볼게. 일단 첫 번째 유형은 그 표를 이용하라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일단 표준화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자, X라는 것은 얘를 따르는 거고 그 다음에 Y라는 변수는 요거에 대한 정규 분포를 따른대. 하나는 평균이 15점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3이고 하나는 평균이 25고 표준 편차가 2. 그러면 15점일 때 9점에서부터 18점까지랑 평균이 25점인데 어디서부터 27점까지랑 얘가 서로 같다. 확률이 서로 같다. 그러면 둘 다 표준화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처음이니까 식을 다 적을게. 자, X쪽. 자, Z로 바뀌겠죠. 이렇게 돼서 변수, 점수 마이너스 평균 25 나누기 표준 편차 2. 그 다음에 변수 18 마이너스 평균 아니야 15지 15. 잡았다. 얘다 15 나누기 표준 편차 3이네. 정말 요거에 대한 확률과 그 다음에 옆으로 갈게. 서로 같다라고 해서 P. 그러면 요 변수 Y도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 X든 Y든 전부 다 Z라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자, 변수 K 마이너스 평균 25죠. 나누기 표준 편차 2. 그 다음에 변수 27 마이너스 평균 25 나누기 표준 편차 2. 요게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이네. 우변을 봤더니 뭐니? 얘 1이네. 얘 1이네. 똑같죠? 그러면 좌변값끼리 서로 같으면 되는 거죠.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면 확률이 같아진다? 마이너스 2로 같으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답은 21. 그렇지. 이런 거 간단하니까 대답을 하는구나. 자, 첫 번째 유형은 별로 유형 8까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개념은 중요하다. 유형 9부터 무조건 나온다라고 할 수 있다. 자, 45분이니까 유형 9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 자, 유형 9 표준화를 시켜서 뭔가 찾으시오라는 뜻이네. 자, 첫 유형은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도 다 숫자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 부분도 다 주어지고 일단 전부 다 숫자로 주어지고 가장 기본이 되겠죠. 자, 그러면 P Z 이상 이하 괄호 요거는 첫 번째가 되겠죠. 자, 변수 24 마이너스 평균 32 나누기 표준 편차 8. 변수 36 마이너스 평균 32 나누기 표준 편차 8.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마이너스 1. 요 값은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0.5.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몇 번 하면은 너희는 이거를 그리지 않을 거야. 그냥 바로 표로 가겠죠? 자, 얘가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5까지 요 확률들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표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 괜찮죠? 자 그러면 0에서부터 0.5까지의 확률은 얘가 0.5일 때는 얘가 되겠네. 그래서 0.1915 숫자들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몇 번 계산하다 보면 이거 두 개 더하면 뭐 나온다? 바로 답이 나올 거야. 그러면 0에서부터 마이너스 1은 0에서부터 1까지 하고 똑같죠. 그래서 1까지 하고 똑같네. 그래서 여기가 0.3413.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전체 확률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렵습니까? 쉽지? 방송이 어떻니? 어렵지 않지? 앞쪽에 확률이 훨씬 어렵죠? 확률이 장난 아니야. 오늘 조건부 확률도 했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작업을 더 가보자. 표가 나와 있는데 일단 요거는 가장 기본 시험에 출제해주면 그냥 땡큐 정도 되는 거고 조금 변형돼서 조금 어려울 만한 거를 다시 한번 볼게. 유형 9에서 38번 가볼까요? 자, 일단은 x라는 놈에 대해서 정규 분포가 21,3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x라는 것은 21, 그 다음에 시그마 x라는 것은 3이다라고 얘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y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 그러면 y에 대해서 볼 때 우리는 이 y를 구하려면 이 5x 플러스 2 이걸 구해야 되네. 얘는 얼마입니까? 여기 원래 평균에 5 곱하고 2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107 됐습니까? 그러면 시그마 5x 플러스 2는 얼마입니까? 원래 있던 표준편차의 앞에 곱해진 숫자의 절대값을 곱하니까 15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 놈은 어떤 걸 따른다? n 평균이 107 콤마 표준편차 15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얘가 y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요 식은 뭘로 바뀝니까? p z로 만들고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변수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편차 15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자, 그러면 요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러면 우리는 Z로 바뀌었죠? 그러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린다면은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가 뭐라고? 0.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마이너스 3 이상의 요 확률들을 원하네. 그러면 일단 이 절반은 0.5가 되는 거네.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는 얼마니? 387. 그렇지. 0에서부터 3까지 하고 똑같으니까 결국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0.9987 약간 변환을 하는 정도 되겠죠? 자, 일단 유형 9까지 진행을 했고 잠깐 쉬었다가 하자. 쉬었다가 몇 개 남았지? 와, 얘는 유형이 좀 많다.